오늘은 포토샵 레이어에 대한 세 번째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이미지를 하나 열어보려고요. 오늘 하실 수업은 제가 그 레이어에 대해서 조금 더 뭐랄까 실, 실제로 이제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해요. 지금 이미지를 하나 열었는데요. 최근에 촬영한 이미지예요. 최근에 촬영한 이미지고, 현재 이미지에서 보시면은 지금 저는 뒤 배경을 까맣게 만들고, 지금 여기 보이시는 발과 티팟, 그리고 여기 지금 나무판, 요것만 지금 네, 색감이 있는 채로 네, 색감, 나머지는 싹 어둠에 안부에 묻히게 만들고 싶은 이미지로 만들고 싶어서 모델을 현재 그 검정색 옷을 입혀가지고 네, 촬영을 했어요. 촬영을 했는데 여전히 빛이 뒤로 새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블랙이 살짝 뜨는 부분, 저는 그리고 이 티팟의 질감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티팟의 질감이나 발에 있는 지문들 이런 것들을 지금 발에니까 종문인가요?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좀 잘 살리고 싶어서 역광으로 촬영을 했어요. 역광으로 촬영을 했고, 하지만 역광으로 촬영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뒷 배경은 이렇게 충분히 안부가 묻히지 않은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조금 더 어두운 노출로 작업을 한다고 쳐도 지금 이 안에 있는 디테일이 너무 많이 묻히게 되는 상태가 생겨가지고 저 지금 실제로 고민 중이에요. 그래갖고 지금 두 개의 레이어를 만들어서 안부는 더욱 묻히게, 밝은 명부는 더 밝게 만드는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촬영한 그 상태 그대로 지금 밝은 부위에 있는 지금 디테일만 조금 더 살리기 위해서 밝은 영역만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줄이고 어두운 영역에서는 오히려 조금 밝게 해서 이런 부분의 디테일들을 살리는 방법,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연기가 나는 이런 지점들을 촬영할 때 매우 신경을 쓴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살리면서 작업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려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네, 작업을 해서 첫 번째로 이미지를 한번 열겠습니다. 열고요. 두 번째로 똑같은 이미지를 다시 한번 열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 말고 내가 안부를 충분히 누를 수 있는 상태까지만 한번 눌러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어두운 영역을 끝까지 한번, 네, 검정 계열까지도 한번 이렇게 내려볼게요. 내려보고 나머지 이렇게 살려야 되는, 네, 나머지 이런 부분들 지금 연기가 지금 있어야 되는 부분은 그래도 조금 네, 살려놓고 싶어요. 살려놓고 싶고 이렇게까지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눌러서 다시 한번 이미지를 열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두 개의 이미지가 있는데요. 이 이미지 하나를 이렇게 복사해서 네, 이렇게 레이어로 만들었습니다. 레이어로 만들고 지금 네, 내가 필요 없는 부분, 그러니까 밝은 부분이 필요한 부분만 조금 지우개로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위에 있는 레이어에 있는 부분만 지워져서 훨씬 더 네, 밝게 드러나는 부분이 생기고 있어요. 생기고 있고 지금 나머지 어둡게 쓸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네, 그대로 그대로 네, 이 부분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네, 지우개 크기를 조절을 해서 이렇게 지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 도마 윗부분들을 한번 지워 볼게요. 도마 윗부분들을 이렇게 지워내면은 아까 내가 쓰려고 했던 밝은 부분에 대해서는 네, 훨씬 더 이 면들이 드러나게 되고 네. 그래서 지금 밑에 레이어를 살짝 없애보면 현재 이런 상태, 나머지 것들이 조금 더 필요한 만큼 한번 지워볼게요. 지워보고 네, 좀 더 깨끗하게 이렇게 지워내야 될 부분들을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지우게 되면은 지금
사실은 전체 톤에서 어두운 부분만 따로 밝아내고, 사실 여기 있는 버닝 다칭 툴을 사용해서 어두운 부분을 누를 수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작업이 빠른 시간 내, 그리고 이 어떤 빛의 느낌을 훨씬 더 많이 살릴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살릴 수 있는 상태가 돼서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해봤고요. 자, 그런 다음에는 지금 밑에 지금 보여야 되는, 위에 있는 요 레이어, 네, 요 레이어 중에 요 부분 여전히 밝은 상태예요. 그래서 버닝 툴을 사용해서 이렇게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누르시면요, 네, 이렇게 어두운 부, 특히나 여기 영역을 세 가지를 결정을 할 수 있거든요. 어두운 영역에서 한번 누르게 되면은, 네, 이 까만 부분을 훨씬 더 많이 누를 수 있는 상태. 그리고 특히나 뭐 미세하게 지금 다 못 누른 지역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네, 누르시면은 훨씬 더 자연스럽게 누를 수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면, 지금 제가 처음에 원래 요런 이미지였는데 누를 부분을 훨씬 더 자연스럽게 누를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상태가 되고, 네, 뭐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봐도 물론 아주 세밀하게 작업해야 될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네, 남아 있지만, 네, 이렇게 레이어 작업을 이용해서 지금 작업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낼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레이어와 필터 사이의 어떤 그런 작업의 관계들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뭐 다른 이미지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여기 있네요. 네, 일단, 네, 다른 이미지를 하나 열어보면은요, 네,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 아주 기본적인 작업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일단, 네, 밝은 부분이 너무 많이 날아가서 디테일들을 좀 살리고, 그리고 나중에 컨트라스트가 좀 떨어져서 어두운 영역을 살짝 눌러주겠습니다. 살짝 눌러주고, 네, 중간 톤의 어떤, 네, 컨트라스트 살짝 눌러준 상태. 조금 더 눌러줄까요? 네, 뭐 이런 상태로 일단 작업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기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네, 이 부분을 이만큼씩 크롭을 한번 일단 해놓을게요. 왜냐면은, 네, 우리가 보기가 좀 더 편하려고. 네, 일단은, 네, 가장 기본적으로 제가 맨날 하는 것은요, 일단 레이어를 하나 복사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레이어를 하나 복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네, 요 내가 바꾸고 싶은 어떤 레이어의 뭔가, 네, 기본 레이어를 항상 살려서 남기고 싶은 것들을 남기고 싶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레이어를 항상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해서 지금 보면은, 네, 뭐 현재는 레이어 두 개 상태가 똑같은 이미지가 전혀 변동이 없겠죠. 조금만 한번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위쪽 레이어에만 필터를 적용하는 것들을 한번 보려고요. 뭐 지금 최근에 썼던 필터가 이렇게 위에 나오고 있고요. 필터 고급용으로 또 바꾸는 뭐 이런 것들, 응용 화각, 네, 이 여러 가지 픽셀들이 있는데요. 일단 밑에 있는 필터들부터 먼저 한번 가볼게요. 노이즈가 감소. 노이즈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거냐면은요, 요렇게 지금 이미지를 확대해 보시면은 사실은 요런 데 생기는 지금 중간중간에 조그만 깨알같이 끼는 마젠타의, 네, 점들이 이렇게 생깁니다. 네, 이런 점들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 우리 노이즈라고 그러고요. 노이즈에 대해서 조금 더 사실은 심각하게 보기 위해서는, 네, 뭐 예를 들면은, 네, 그 감도를 되게 많이 올렸을 때 이미지들이 있는데, 사실 이건 감도 100으로 촬영한 카메라 사진이어서 노이즈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혹시라도 촬영 시에 이렇게 뭐, 네, 특히나 아이폰으로, 네, 아이폰뿐만 아니고 뭐 핸드폰으로 촬영했을 때 되게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시는데요. 어두운 지점에서 뭔가 촬영을 하나 해본다고 하면은, 네, 지금 한번 해볼까요? 어두운 쪽에서 어두운 조도에서 촬영을 하게 되면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끼기 마련인데요. 네,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촬영을 해서 촬영한 이미지를 한번 에드롭으로 보내볼게요. 네. 포토샵에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미지를 확대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있는 이 자글자글한 이런 것들이 노이즈 제거를 하게 되면은 많이 없어지는 모습을 좀 보는데요. 또 동시에 잠시만요. 노이즈를 이런 부분들이 지금 노이즈에 해당하는 건데요. 노이즈 제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이 부분들의 노이즈들이 지금 많이 보이죠. 많이 보이는데 강도를 높여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요. 이 이전에 비해서 디테일들이 많이 같이 없어지는 상황들이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노이즈를 조금 이제 이런 것들이 노이즈고 노이즈를 없을 때는 어떤 디테일들이 같이 없어지니까 이 최소한의 작업들 우리가 꼭 필요한 만큼들의 노이즈 작업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노이즈에 대한 것들 먼지와 스크래치들을 자동으로 없애주는 거 노이즈를 없애는 것과 아주 비슷한 어떤 그런 형태들이에요. 그런 형태들인데요. 동시에 지금 이렇게 디테일들이 같이 없어진다는 것까지 확인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지와 스크래치를 물론 지금 이 필터를 굉장히 세게 쓰긴 했지만 이 정도로 지금 심각하게 디테일들이 사라질 수 있는 거여서 사실은 이제 이런 류의 어떤 필터들을 사용할 때 조심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 어쩔 때는 굉장히 잘 작동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먼지와 스크래치 같은 경우는 만약에 굉장히 자세한 굉장히 민둥민둥한 어떤 그런 이미지들에서 딱 먼지나 혹은 스크래치 같은 게 하나 딱 있다? 그런 것들이 아주 매우 잘 없어지기도 하지만 사실은 지금 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디테일이 굉장히 많은 지금 이 꽃대가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있어서 이 안에 있는 공간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상태인 공간들이잖아요. 이럴 때는 사실은 아주 뭐가 먼지인지 뭐가 스크래치인지 이런 것들을 잘 가늠하지 못하는 결과들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심각한 상태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필터들을 사용할 때 이 필터가 어떻게 지금 움직일 것이다 라는 것들을 좀 예상치를 가지고 움직이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필터들은 또 되게 단순하게 이렇게 작동하는 필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진 프레임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일종의 여백도 이렇게 정할 수 있고 이렇게 크기도 이렇게 일종의 정렬들을 가지고 이렇게 필터화 시켜서 만들어 놓은 애들이에요. 약간 사실 옛날에는 액션에 조금 더 많이 포함되어 있던 거였는데 뭐 이렇게 좀 잘라내서 나중에 다시 잘라낸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것들도 지금 사진 프레임 선택 해제하고 만약에 또 다른 레이어가 있다면 이것도 사실은 또 좀 재밌을 수 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요 레이어 자체를 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딱 맞는 어떤 그런 형태의 프레임을 만들어낸다든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쓰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기능들도 존재하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다른 필터들 렌더에
네,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네, 비디오 때 NTSC 색상이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가 비디오 렌더를 돌렸을 때 얘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뭐 이런 것들인데, 사실은 그 알고리즘 자체가 다른 거에 대한 어떤 그런 네, 옵션 같은 거. 네, 샤픈 지금 선명 효과라고 얘기하는데요. 뭐 샤픈 엣지 가장자리만 선명하게, 자기가 가장자리라고 생각하는 부분만 더 선명하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뭐 지금 우리가 이런 이미지에서 네, 샤픈 엣지를 주면은 네, 가장자리만 살짝 선명해지는 것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사실 이게 조금 블러리한 이미지에서 조금 효과를 많이 발휘하는 애들인데요. 지금은 일단 원샷 마스크 한번 돌려볼까요? 샤픈의 아까 블러에서 가우시안 블러처럼 원샷 마스크라고 얘기하면은 조금 우리가 샤픈의 양을 눈으로 보면서 적당한 양을 줄 수 있게 조절하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가 어딜까요? 네, 이 부분 맞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면요, 네, 여기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렇게 지금 해당하고 있는데, 네, 양을 더 많이 주면 줄수록 네, 훨씬 더 선명해지는 상태. 근데 이 미리 보기를 껐다가 켰다가 하면은 지금 샤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들 보이시죠? 그래서 샤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보통 약간 이미지가 흔들린 사진이라든지 이럴 때 많이 쓰게 되는데, 네. 사실은 샤픈이 가장 효과가 좋을 때는요, 정말 잘 촬영된 이미지들을 사용할 때 아주 효과가 좋기는 합니다. 좋기는 하고, 어쨌든 간에. 네. 저는 가급적이면, 뭐, 예를 들면 이미지가 조금, 뭐랄까, 프린트가 되어야 되는 이미지에서는 절대 쓰지 않는 기능 중에 하나기는 해요. 하나기는 하고, 제가 처음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어떤 로우 파일 컨버팅을 할 때 사실은 샤픈을 주는 게 뒤에 필터에서 샤픈을 주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하기는 하고요. 그래서 뭐,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일화 같은 경우도 뭐, 네, 이것도 뭐 약간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희가 회화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얘를 왜 유아라고 하는지에 대해선 적당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이미지긴 하거든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적용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조금 더 심하게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네, 요걸 지금 유화로 그린 척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인가 봐요. 그리고 뭐 정확성도 올리려면 이런 식으로 비율도 올릴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 필터를 사용할 수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한데 여러분들 차이가 좀 보이시나요? 적용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네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작동해서 네, 뭐 어쩔 때는 되게 좀 좋기도 하나 어쩔 때는 조금 네, 네, 뭐 어쨌든 호불호가 있는 어떤 그런 필터 종류입니다. 네, 그렇고 네, 엠보스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이미지들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 보여지는 거 약간 조각한 듯한 어떤 그런 이미지들을 보여주는 건가 봐요. 뭐 윤곽선 추적 요게 또 조금 재밌는 이미지기는 하긴 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미지가 변하기를 하는데 어쩔 때는 이것도 조금 되게 자연스러운 드로잉 라인처럼 이렇게 만들어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뭐 있다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 간혹 뭐 네, 간혹 정말 쓸 일이 있습니다. 그렇고 네, 왜곡에 대한 것도 구형화라고 얘기하면은 저희가 뭐 네, 구형화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건데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네, 왜곡을 주는 어떤 그런 옵션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또 다른 왜곡 뭐 기울임 한번 볼까요?
뭐, 네. 별로 큰 효과가 없네요. 조금 다르게 작동시켜 봐야 되나 봐요. 왜곡에서 돌리기 한번 볼까요? 네. 요 돌리는 정도를 이렇게 줘서 왜곡에 대한 지점을 이렇게 만들기도 하는, 네, 옵션 되겠고요. 뭐 이런저런 옵션들이 있는데, 네, 그렇고 픽셀화에 대한 것들은 아까 제가 약간 말씀을 드렸고, 네, 나머지는 얘기를 좀 한 편이에요. 뭐 예를 들면은 흐림 효과 같은 경우도 조금 재미있게 응용할 수 있는데, 일단 레이어를 하나 복사해 보겠습니다. 레이어를 복사해 놓고 여기서 하나 더 복사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두 개의 레이어. 네, 이 레이어는요 제가 지금 당장 쓰려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그냥 남기고 싶어서라는 거니까 비활성화 해놓겠습니다. 레이어 두 개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고, 하나의 밑에 레이어에 일단, 네, 밑에 레이어 활성화시키고 블러를 한번 일단 넣어보겠습니다. 블러를, 네, 네, 가우시안 블러를 한번 넣어볼게요. 가우시안 블러를 이렇게 넣으면은요, 지금 기존에 있던 이미지보다 훨씬 더 블러리한 상태가 됩니다. 조금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네, 이렇게 블러가 이렇게 들어간 상태가 돼요. 블러가 들어간 상태가 되는데, 저는 사실은 기존에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기존에 지금 제가 촬영한 이미지가 요 발에서 요 사이에 공간을 많이, 요런 관계처럼 많이 내고 싶었는데, 뭐 공간이 사실 잘 나지 않아, 혹은 요 관계에서도 공간을 훨씬 더 내고 싶어 한다고 얘기하면은, 네, 위에, 네, 위에 이렇게 블러를 준 레이어를 두고, 내가 이 블러가 필요 없는 부분에, 아이고, 블러가 필요한 부분에 이렇게 한번 공간을 줘 보겠습니다. 공간을 준다고 얘기하면, 네, 공간을 준다고 얘기하면은 지금 원래 기존에는 이렇게 공간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붙어 있었다고 얘기하면은 이 공간에 대한 레이어, 공간을 조금 더 주겠어라고 얘기하는 순간, 주겠어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렇게 공간이 더 생기는 겁니다. 자, 일단 제가 조금 더, 네, 편의를 위해서 공간을 줄 부분을 한번 지우개로 닦아내 보겠습니다. 지우개로 닦아냈더니 지금, 네, 자세히 한번 봐볼게요. 원래 기존에는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없는, 이런 정도의 공간이었다고 얘기하면 공간이 훨씬 더 극대화되는 어떤 그런 상태를 보여주는 거, 혹은 원래 상태는 얘랑 얘 사이가 공간이 거의 똑같았다고 얘기하면 공간의 깊이를 더 줄 수 있는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고, 혹은 제가 일전에 얘기했던 선택 영역을 우리가 조금 더 활용을 한다면, 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이미지에서 뭐 발의 위치와 가위가 굉장히, 네, 카메라의 어떤 관점에서 본다면 같은 선상에 있어서 초점에 다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나 나중에 이미지를, 지금 가위 쪽의 이미지를 조금 더 공간을 주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네, 그라데이션으로 공간을 주는 것도 사실은 방법일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네, 이쪽만 선택을 한 상태로 지금 저는 요 나머지 값에 요 세 변에는 지금 페더를 주지 않고 요 사이에만 지금 이렇게 페더를 준 상태가 됩니다. 페더를 준 상태가 되면은 여기서, 네, 여기서 필터에서 가우시안 블루를
블러를 이렇게 주게 되면은 이 이전의 이미지에 비해서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이 이전의 이미지에 비해서 훨씬 더 블러가 들어간 상태가 지금 훨씬 더 이쪽으로 공간이 많이 생기는 어떤 그런 지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미지는 저장 안 한 상태로 닫아 볼게요. 필터 얘기를 하니 일단 가우시안 블러를 사용하는 또 다른 어떤 방법을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척클로스의 포트레이트, 사실은 그림 이미지죠. 이분의 피부를 조금 더, 좋게 만들어드리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일단 아까랑 되게 비슷한데 가우시안 블러를 적당한 양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저희는 뭐 속된 말로 사실은 이거를 피부를 흔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이미지는 지금 온전한 이미지로 두고 하나는 블러를 어느 정도 적용한 상태를 둬서 일단은 역시 지우개 툴로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디테일이 꼭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한번 남겨볼게요. 너무나 좀 과하게 일단은 블러가 들어간 것 같아요. 블러를 좀 다시 주겠습니다. 블러를 레이어 복제부터 다시 가서 블러가 너무 과하게 들어갔어요. 여기서 한 요 정도까지만 흔들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요 정도 흔들어진 상태에서 레이어 위엔 레이어에 필요한 부분을 살짝 지워 보겠습니다. 지워보고 저희가 디테일이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남기게 되고 조금 더 작게 엣지, 코 엣지는 살려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머리카락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크게 디테일들을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명심하셔야 될 건 제가 지금 이렇게 지금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뭔가 자세한 작업은 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대충의 컨셉에 대한 부분만 이렇게 짚고 넘어간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제로 작업하실 때는 훨씬 더 조금 세밀한 작업을 사실은 요하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지금 날림으로 작업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작업이 됐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디테일이 필요한 부분만 지금 디테일을 남기고 디테일이 없었으면 좋겠는 부분들 뭐 예를 들면은 이 어르신의 피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전에 이게 없던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좀 팽팽해지는 상태. 물론 여기 추가적으로 요 레이어에 있는 요런 뭐 팔자주름 같은 거 조금 없애드리면 더 좋겠죠, 그죠? 그래서 뭐 기타 등등의 방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팔자주름을 없애드리면 훨씬 더 좀 젊으신 모습이 되긴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드린다고 하면은 물론 지금 이건 극사실주의 작가인 척클로스의 작업이기는 하지만 뭐 예를 들면 보통 일반적인 포트레이트 사진이라고 얘기한다면 훨씬 더 젊은 어떤 그런 팽팽한 피부를 이렇게 선물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드릴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뭐 또 다른 필터에 대한 부분들 를 얘기하기 전에 지금 일단 레이어들을 일단 병합하는 방법도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작업이 끝나서 더 이상 이 이미지를 뭔가 레이어들을 더 이상 구분할 필요가 없다, 혹은 두 개의 레이어를 다시 하나로 합친 채로 우리가 두 번째 작업을 해야 될 때는
레이어를 그룹화 시키던지 그러면 요 안에 있는 레이어들이 일단 하나처럼 이렇게 합쳐진 상태가 되기도 하고요. 혹은 요 레이어를 그냥 이렇게 두 개의 레이어를 이렇게 병합을 해버리면 이건 그냥 하나의 레이어가 됩니다. 지금 이렇게 레이어를 병합하기 전으로 가시면은 두 개의 이미지로 아니 두 개 레이어로 구분이 돼 있었지만 이 레이어를 하나로 합쳐 주신다면 이 레이어 두 개를요 하나로 이렇게 레이어 병합을 해 주시면은 이 레이어들이 하나가 돼서 다음 작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작업이라고 얘기하는 건 픽셀 유동화에 대한 것들을 작업할 건데요. 흔히 어느 순간 포토샵 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얼굴에 대한 교정을 한다라는 뜻과 비슷해지고 있었는데요. 얼굴 인식을 할 수 있는 픽셀 유동화 작업은요, 자동으로 눈, 코, 입을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들을 눈 크기를 이렇게 늘린다고 하면은 이렇게 눈이 커지기도 하시고요. 코 높이도 눈높이도 이렇게 일반적으로 어떤 양쪽 눈이 조금 짝재기이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교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교정을 할 수도 있고 너비를 조금 넓혀서 점점 눈이 커지고 계시죠? 눈 기울기도 조절할 수 있고 눈 사이의 거리도 어떤 일정 부분에서는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십니다. 가능하시고 코의 높이도 이렇게 조절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코의 너비도 훨씬 더 줄이고 높여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너무 좀 그렇죠. 이제 미소를 조금 더 짙게 만들어 드리고 윗입술도 이렇게 아랫입술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실 것 같고 이마의 넓이도 어느 정도 조절을 턱 높이도 조절이 가능해지시고 근데 점점 더 이분을 이상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하긴 하지만 나름 예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타 등등의 이런 옵션들을 사용하셔서 얼굴 인식을 할 수 있기도 하고 기타 등등 다른 작업들도 이렇게 여기 있으니까요. 한 번씩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뒤틀기 도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더 좁게도 만들어 드릴 수 있고요. 점점 더 이상해지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툴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툴들이니까 이렇게 작동이 가능한 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쨌든 기본적인 도구들을 하실 수 있고 이 부분은 이제 얼굴 도구가 바로 이제 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에요. 서 얼굴을 다시 다시 조금씩 나 원상태로 돌리고 싶은데 잘 돌아가지가 않네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재미있는 작업들도 가능히 하시다는 거 또 아시면은 될 것 같아요. 원래 이런 분이셨는데 아까 그렇게 됐네요. 그래서 필터에 대한 부분들은요, 사실 필터를 굉장히 많이 쓰지는 않아요. 굉장히 많이 쓰지는 않는데, 굉장히 많이 쓰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정말 꼭 필요해지는 순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필터에 대한 것들을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텍스트에 대한 부분 이런저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직관적인 내용들이어갖고 제가 따로 설명을 굳이 드리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레이어에 대한 설명들, 레이어에 대한 응용에 대한 것들은 이 시간에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에는 그 이제 마스크를 씌우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할 것 같거든요. 마스크랑 레이어가 거의 포토샵의 가장 중요한 두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이해하시면은 많은 부분이 이제 해결이 되는 부분들이라서 뭐
그거에 대한 얘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